네, 오늘은 비중격 연고를 사용해서 코 수술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비중격 연고를 안전하게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중격 연골은 이제 코에서 이제 콧구멍이 우리가 두 개잖아요. 그 콧구멍을 가운데로 이제 갈라주는 얇은 막인데 그 안에 연골이 있고 그 저 뒤쪽으로는 뼈가 있죠. 그래서 비중격은 연골과 뼈로 이루어진 코의 기둥 역할을 하는 구조물입니다. 비중격 연골은 다른 연골과 다르게 수술할 때 일단 코 안에서 연골을 채취하는 것을 다 끝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수술 시간이 단축이 될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비중격 연골을 떼어서 연장술을 하게 되면 코끝의 높이와 콧구멍의 방향까지 한 번에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수술 방법입니다. 그래서 많이들 선호하는 방법이긴 합니다. 그런데 비중격 연골을 사용을 하기 전에는 반드시 비중격 연골이 충분한 양을 갖고 있는지, 또는 비중격 연골이 두께가 기둥으로 쓸 만큼 두꺼운지 이거를 반드시 체크하고 나서 수술을 받는 게 좋겠습니다. 비중격 연골은 직사각형으로 생겼어요. 그 연골을 다 띄면 코가 무너지겠죠. 그래서 안전한 만큼을 남겨놓고 이렇게 L자 모양으로 이렇게 남겨놓거든요. 그 남겨놓는 양쪽 그 L자 모양의 다리가 폭이, 우리나라 사람들은 연골이 약하고 얇기 때문에 최소한 12mm 정도는 남겨놓는 게 좋아요. 그러면 우리가 연장술을 할 때 일반적으로 한 18mm나 20mm 정도 사이즈가 있어야 충분히 높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연골 사이즈가 우리나라 사람들 여성의 경우에 한 29mm 정도가 평균인데 26mm, 25mm 또는 20mm가 안 되는 분들도 꽤 많아요. 이런 분들은 연골을 띄어서 사용할 수 있는 비중격 연골의 양이 적기 때문에 이걸 이용해서 사용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좀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휘거나 아니면 충분한 높이가 안 나오거나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중격 연골의 사이즈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전에는 비경을 사용해서 연골의 사이즈를 예측을 했지만 실제로 수술을 들어가 보면 예측이 안 맞는 경우가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CT가 있기 때문에 CT를 이용해서 비중격 연골 사이즈를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측정을 해서 29mm 이상, 30mm 이상 넘어가고 연골이 튼튼한 편이다. 그러면 비중격 연장술을 할 수가 있겠죠. 또 많이 휘어져 있거나 그런 분들은 연골 사이즈가 충분해도 비중격 연장술을 하지 않는 게 좋고요. 휘어지지 않으면서 연골의 사이즈는 한 30mm 정도 이상 되고 두께가 너무 얇지 않은 경우, 이런 경우가 비중격 연장술에 적합한 경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비중격 연골이 작은 경우에는 보통 하이브리드로 많이 쓰거든요.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비중격 연골이 작으면 반만 비중격 연장술을 하고 앞쪽은 귀연골로 기둥을 내서 양쪽에서 받쳐주면서 이렇게 대각선 방향으로 밀고 올라갈 수 있는 벡터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수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중격 연장술을 하게 되면 일단 코가 좀 단단하잖아요. 근데 비중격 연장술을 뒤쪽에만 쓰고 앞쪽은 귀연골로 기둥을 대는 경우에는 이 앞쪽에 있는 기둥과 비중격이 공간이 있기 때문에 좀 부드러워요. 대신 어느 정도 높이는 비중격 연장술과 유사하게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중격이 사이즈가 작은데 비중격 연장술을 하기는 좀 어렵다 그러면 이렇게 하이브리드 하는 경우도 있고요. 비중격 연장술을 과거에 이제 시행을 했는데 재수술할 때 비중격이 이제 튼튼하게 잘 들어가 있고 얇아지지 않고 비중격이 휘어지지 않았다면 다시 수술할 때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분리를 해보면 얇아진 경우가 많아요. 또 휘어진 경우도 많고, 그런 경우에는 기존에 썼던 비중격은 L자 모양으로 기둥을 남겨놨다 그랬잖아요. 그거를 보강하는 재료로 사용하고 앞쪽에는 귀연골을 이용해서 높이를 맞춰준다든지, 또는 비중격 연골을 너무 많이 띄어서 이 남겨진 L자 모양 기둥 자체가 너무 얇고 약한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그 L자 모양의 비중격을 재건해야 되는 수술을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늑연골을 쓴 경우가 많고요. 귀연골로 기둥을 대고 뒤쪽에 보강을 해주고 위에다가 얹어서 하는 방법도 충분히 3mm 정도 또는 그 이상의 피부의 두께나 이런 것에 따라서는 충분히 가능한 수술 방법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귀연골을 날개연골 위에 이식하는 방법을 했어요. 그럴 때는 날개연골이 무게를 견디지 못해서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심지어는 뭐 한 달 만에 떨어지기도 하고. 근데 지금은 기둥을 받쳐서 올리는 방법을 쓰는 거기 때문에 전처럼 그렇게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환자의 피부 상태라든지 모양을 고려해서 받는다면 비중격이 아주 양이 많고 튼튼한 사람에 비해서 높이 못 올리겠지만 약한 비중격 또는 작은 비중격을 가지고 억지로 수술하는 것보단 귀연골로 하는 게 훨씬 더
모양도 자연스럽고 코끝도 말랑말랑하기 때문에 편하죠. 네,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비중격 연고를 이용해서 코 수술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해 봤습니다. 미고성형외과 강은태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